안녕하세요. 일어나병원 척추 전문의 문강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래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행하는 수술들은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종류는 내시경부터 현미경 수술, 그리고 인대 재건술, 환자분의 척추 변형이 심하거나 불안정성이 심하고 꼭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골유압술, 나사목 고정술까지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골유압술과 나사목 고정술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수술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심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나는 절대 내 몸에 나사못을 들어가는 그런 수술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이나 신경감압술, 현미경 수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척추 불안정증이 심하고 골유압술이 필요한 환자에게서 그런 단순 신경감압술만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증상이 재발하게 되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척추 불안정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환자분에게 이렇게 그 단순 감압술이나 내시경 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골유압술, 고정술을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7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 작년에 처음 내원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양쪽 엉치 다리가 아프고 걸으면은 특히 오른쪽 다리가 더 많이 아프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렇게 오셨던 분이시고, 계속 약물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타 병원에서 그 시술 이런 치료를 하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이제 버텨오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심해지고 이제는 거의 걸을 수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증상으로 다시 최근에 한 2달 전에 저한테 다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오셨을 때 예전에 있었던 증상하고 비슷하지만 양 엉치, 양 다리가 아프고 오른쪽이 더 심하고 3개월 전부터 더 많이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MRI나 이런 그 엑스레이를 설명하기 전에 이 요추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해법적인 그 구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요추의 그 모형인데요. 1, 2, 3, 4, 5 5개의 요추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척추는 천추라고 합니다. 흔히 저희는 이제 쉽게 환자분에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요추 5번, 천추 1번이라고도 하지만 5번, 6번이라고도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그 척추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그 신경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나가는 길을 추간공, 신경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막히게 되어서 신경을 누르게 된다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극심한 통증을 또 호소하게 됩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추간공이 있고요. 가장 중심에 있는 중심 척추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신경 기둥이 지나가게 되고, 추간공으로는 신경근이라는 신경근이 하나씩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중심에 있는 신경 기둥이 막히게 된다면 이 또한 협착증으로 환자분에게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대부분의 증상은 허리 통증, 하지 방사통, 그리고 다리의 마비와 같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 환자분의 사례를 다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그 척추 각도가 아닙니다. 그 측만증이 심해서 똑바로 우리 몸의 기둥처럼 똑바로 올라가야 될 척추 뼈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어긋나 있고, 그리고 측만각이 작년에는 23도였는데 올해는 지금 재보니까 27.6도로
더욱더 악화된, 측만증이 더욱더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후만 각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후만 각도가 저희가 쟀을 때 한 40도에서 50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후만 각도도 상당히 다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술 전에 시행했었던 후만 각도인데 한 10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후만 각도가 소실되어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더 정밀 검사인 MRI를 또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미 디스크 간격은 다 소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추간공, 이 부분이 지금 심하게 막혀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갔을 때도 왼쪽도 3, 4번 추간공이 심하게 막혀 있는 소견이, 협착증이 심한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 디스크 간격이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한 10mm 정도의 이제 10mm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된다면 지금 3, 4번 같은 경우는 디스크 간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4번,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6번도 디스크 간격이 많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수술을 시행했었던 지금 문제가 있는 부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 4번 같은 경우는 협착증, 중심 협착증도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이 신경 크기가 정상적인 부위는 한 10mm 이상, 12mm 정도 측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3, 4번 같은 경우는 협착증도 그 가운데 척추관 협착증도 일부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왼쪽입니다. 오른쪽과 비교시 왼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협착증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협착증이, 추간공 협착증이 있고, 그리고 4번, 5번으로 가게 되면 4번, 5번은 지금 이렇게 그 관절이 안쪽으로, 척추관 쪽으로 이렇게 침범해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협착증이 진행하고 있고, 오른쪽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특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 추간공 협착증이 많이 심합니다.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릴 텐데, 환자분이 증상이 왼쪽도 심하지만 오른쪽이 특히 더 심한 이유는 이 5번, 6번, 요추 5번, 천추 1번의 추간공 협착증 때문이라고 보이고, 지금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왼쪽은 이 신경이 잘 지나가는데 오른쪽은 아주 시꺼멓게 되어 있는 것이 협착증이 다 진행이 되어서 지금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MRI 상에서는 여러 군데 그 추간공 협착증, 그리고 중심 그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수술 전에 그 CT를 찍었는데, 요거는 저희 3차원 CT라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디스크가 이제 정상적인 간격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위 한쪽은 다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다 주저앉아 있고, 그리고 측만증이 심해서 뼈가 한쪽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3차원 CT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도 지금 그 측만증이 매우 심한 그런 척추 변형이 많이 진행된 소견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저희 그 CT상에 이제 코로날 뷰라고 그러는데, 디스크가 다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진공 디스크, 백큐ම් 디스크라고 표현하는데, 정상적인 디스크가 아니라 이제 공기가 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퇴행이 다 되어 있고, 일부는 디스크가 다 닳아서 그 빈 공간이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정상적인 뼈는 이렇게 회색으로 균일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심하게, 퇴행이 심하게 되어서 유독 색깔이 더 하얗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뼈가 이렇게 삐쭉삐쭉 자라 있는 것들이 다 퇴행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종합적으로 CT, MRI, 엑스레이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이 환자분에게 수술적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무리해서 신경감압술, 내시경이나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마디가 더 심하게 주저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인공뼈, 나사못으로 충분하게 더 주저앉지 않고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복원을 시켜주고 측만각이나 요추 후만각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환자분이 허리 통증, 다리 통증 이런 원래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어 온 그런 병변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신경 막혀 있는 데만 신경 감압술만 하게 된다면 얼마 못 버티고 도로 증상이 재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약해져 있는 뼈를 또 더 신경 감압술로 더 건드려 놓은 경우라면 이 척추 불안정증, 특히 측만증이나 척추 후만증, 그러니까 앞으로 더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는 그런 소견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물론 77세로 젊으신 나이는 아니시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저희가 최소 침습적인 요추 골 유압술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연령대이고, 그 수술 이후에는 환자분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거다,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한 허리가 되실 거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추 골 유압술은 또 반드시 허리 뒤쪽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 유압술마다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골 유압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부 쪽으로 접근할 때는 내장 기관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복부 피부만 절개한 후에 그 내장을 싸고 있는 복막을 싹 젖히고 나면은 바로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로 바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복부 쪽에 최소 피부 절개를 한 후에 이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 케이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전방 접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접근하는 측방으로 접근하는 그런 골유압술도 있고, 가장 예전부터 많이 해온 후방에서 접근하는 후방 골유압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어떤 수술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아니면 환자의 MRI 소견이나 여러 가지 소견을 봤을 때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그런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전방 접근법으로 시행하는 골유압술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후방에서 이 인공뼈를 넣기 위해서는 뒤에서 뼈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피도 많이 나고 수혈도 많이 하고 또 근육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방 접근법은 후방에서 이렇게 근육이나 뼈를 제거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훨씬 짧고 앞쪽에서 피가 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 접근법을 이 환자에게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척추가 측만증이 많이 심했던 거를 똑바로 이제 교정을 한 후, 전방 접근법에서는 인공뼈 케이지를 이제 삽입을 해서 허리를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척추 배열을 잘 맞춰 놓고, 후방에서는 피부에 구멍만 뚫어서 최소 침습적으로 나사못만 고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간도 훨씬 짧고, 그리고 수혈할 가능성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술 전후 이 측면 MRI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측면 MRI를 보면은, 자,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협착증이 매우 심했던 부분, 이 부분이 하얗게 된 게 이게 다 신경이 충분히 감압이 잘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도 해놨던 것처럼 디스크 간격도 많이 이제 정상적으로 10mm 이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도 지금 보면은 왼쪽 여기 많이 막혀있던 이 부분도 지금 신경이 잘 지나가게 이렇게 추간공 협착증이 해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면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단면적도 요거는 이제 나사가 잘 들어가 있는 소견 보이며 인공뼈가 잘 들어가 있고, 신경이 막혀 있었던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술 후 MRI를 설명드렸지만 엑스레이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술 전에 이렇게 그 척추 측만 각도가 많이 심했습니다. 요건 이제 작년 거고 올해 그 수술 전에 시행했었던 측만 각도가 27.6도였고요. 자, 그럼 오른쪽은 수술 후에 이제 찍었던 그 엑스레이입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 보면 측만 각도가 7.2도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거의 20도 이상 교정이 잘 되어 있고요. 허리도 좀 더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척추 변형, 척추 측만증 그리고 협착증이 심했던 환자분에게서 전방 접근 경유, 골 유압술, 나사목 고정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각도 그리고 척추 그 변형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시켜놓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이제 회복이 잘 되셨고요. 물론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안정을 잘 취하면서 그 환자분 회복에 좀 신경을 쓰셨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째부터 조금씩 일어나고 정상적인 보행을 조금씩 이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주 가까이 충분하게 상처 치료 그리고 환자분 재활 치료까지 마친 후에 수술 2주째 정상적으로 퇴원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골 유압술 고정술이 무조건 환자분에게 그 잘못된 수술은 아니다. 그리고 골 유압술 고정술을 한 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그 수술 레벨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수술을 잘 시행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환자분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좋은 수술법이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